요즘 K-팝은 4세대 아이돌이 이끌고 있죠.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이 아이돌들의 색다른 점이 바로 개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하던 음악들이 각 그룹에 맞게 개성을 가지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네, 저도 뉴진스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프로야구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4세대 아이돌 이야기는 뭔가요? 왜냐하면요, 40주년을 넘은 프로야구가 뭐랄까 이 4세대 아이돌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올해 프로야구는 각 팀의 개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요. 정말로 그런지 데니얼 김, DK 모시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았던 프로야구 전반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스포츠야에서 야구하면 바로 이분이죠. 우리 스포츠야 시청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봄에 인사드리고 여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데니얼 킴입니다. 네, 시작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프닝에 한 아나운서가 올해 프로야구 키워드를 개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은데요? 네, 상당히 좋고 개성이요. 일단 뭐 개성 있는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개성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컴백. 지금 전반기 때 관중 수를 확인해 보니까는요. 경기당 평균 관중이 한 11,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페이스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800만 관중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라서 팬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컴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먼저 이 팀을 도깨비라고 부르고 싶은데 순위는 아직 하위권이지만 성적과 상반된 연승 기록을 한 팀입니다. 바로 한화입니다. 무려 8연승을 달렸었습니다. 최근에 2, 3년을 돌아보면은 하나 이글스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죠. 구단에서 대대적으로 뭐 리빌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었고, 근데 올 시즌 출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베로 감독이 갑자기 또 팀을 떠나게 됐고 최원호 감독이 팀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에는 그동안 뭐 한 3, 4년 동안 리빌딩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과물들이 올 시즌 전반기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좀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의 뭔가 기량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면서 순위로 놓고만 보면은 뭐 아직까지 하위권이긴 합니다만은 경기 내용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6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팀들이 좀 하나 이글스를 상대하면서 껄끄러운 상대였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전반기 하나 이글스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한화의 팬은 아니지만 8연승을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설렜거든요. 지금도 5위 싸움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데요. 달라진 한화. 원동력이 뭘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흐름이고 외국인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그레이디 선수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버치 스미스 선수는 한 경기밖에 던지지 못하고 부상으로 팀을 떠나게 됐는데 산체스라는 또 좋은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노시환 선수가 지금 전반기만 놓고 봤었을 때 거의 뭐 MVP급 활약을 보여줬고 그렇죠. 최은성 선수가 지난 12월에 대형 계약을 맺고 하나 이글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또 최은성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시즌 아주 극초반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노시환이 홈런 못 치고 또는 뭐 최은성 선수가 장타를 못 치면은 공격력이 좀 아쉬웠는데 뭐 5월, 6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노시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문현빈 선수라든지 이진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해졌다.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시환 선수 보면 좀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 최고의 선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좀 빌드업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노시환 선수가 그동안 뭐 지난 몇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좀 꾸준함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시환 선수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또 성장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올 시즌 제대로 터졌다. 뭐 약간 그런 전반기를 보냈고요. 올해는 좀 차분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야구를 노시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거포의 등장에 프로야구 팬들 모두가 설렐 것 같은데요. 현재 최정 선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스포츠야 시그니처 코너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노시환 선수 올 시즌
홈런왕 할 것이다. 하나, 둘, X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이글스 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은 올해는 아마 그래도 최정 선수가 후반기 때 또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올 시즌 전반기도 훌륭했고 또 홈구장에 2점도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은 최정 선수가 결국에는 홈런 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저도 노시환 선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각성의 한화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9연승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데요. 초반에 좀 주춤하더니 9연승을 기록하고 이제 선두권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두산은 이 이승엽 감독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첫 한 달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정리정돈이 좀 덜 된 듯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전반기를 치르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야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두산 베어스 야구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승엽 감독만의 뭔가 좀 아주 스몰 베이스볼이라고 해야 될까? 아주 디테일에 강하고 솔직히 지금 전반기 때 연승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두산 베어스 야구가 뭐 힘 있는 야구다? 아니면은 뭐 스몰볼이다?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한 컬러가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승을 달릴 수 있었다라는 점은 이승엽 감독이 원하는 야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선수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좋게 전반기 때 아주 긴 연승을 달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비결이라고 하면 탄탄한 수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12경기 무실책 기록.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게 또 두산 야구였죠. 네. 예, 우승하고 또 7년 연속 두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는 과정, 그 매 시즌을 들여다보면은 쓸데없이 점수를 내주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내줄 점수는 내주되 불필요하게 내주는 점수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허경민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양석환 선수가 1루수에서도 잘 해주고 있고 정수빈 선수가 올 시즌 많이 좋아졌거든요. 정수빈 선수가 FA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조금 아쉬웠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잠실 야구장의 그 외야를 그냥 다 지배하는 그러한 정수빈 선수의 모습도 올 시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양의지 선수도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뭐 센터 라인이 강해진 면도 있고 해서 한두 선수가 또 수비에서 잘해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퍼지듯이 팀 전체가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짠물 야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두산 야구를 전반기 때 확인했었습니다. 네, 최강 두산, 미라클 두산이었고요. 다음은 NC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팀은 이 선수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패디 선수인데요. 초반에 압도적 성적으로 KBO에 머물 수준이 아니다. MLB로 가야 된다. 이런 기사까지 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기 동안 패디 선수의 피칭을 보면서 많은 야구 팬들이 아니 이 선수가 왜 KBO 리그에 왔지? 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고 그리고 또 전반기 때 9개 구단을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보기 드문 그러한 기록을 남겼는데 일단 뭐 패디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스위퍼라는 구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또 떠오르는 구종이고 예전에 KBO 리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스위퍼라는 새로운 구종을 패디 선수가 던지면서 전반기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였던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롯데 자이언츠 타자들이 그 공에 헛스윙하면서 벙찐 모습으로 더가웃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그 정도로 KBO 리그 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투수가 바로 패디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또 한 번 훅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올해 최고의 외국인 투수는 패디, 그리고 국내 최고 투수는 안호진 선수가 꼽히는데 데니얼 김 위원이 메이저리그 감독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둘 중에 나는 패디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네, 안호진을 영입합니다. 안우진이죠. 메이저리그 감독인데. 네, 안우진이죠. 일단 안우진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가 조금 더 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디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 투수로 뛴 경험이 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우진 선수는 한 번도 긁어보지 않은 그러한 복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더 어리다라는 뜻은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뭐 메이저리그 감독이라면은 한국 선수라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안우진 선수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존재감 뿜뿜하는 NC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은
단독 선두 LG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의 첫 번째 이유는 이 LG의 활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이 성적의 이유를 외국인 농사를 참 잘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맞나요? 작년에 LG 트윈스의 오게티가 외국인 타자 없이 포스트 시즌도 치렀고요. 네. LG 트윈스 팬 여러분들이 실망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좋은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습니다. 네. 오스틴 선수거든요. 오스틴 선수가 파이팅도 넘치고 그리고 그 팀워크도 좋고 성적도 좋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LG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성적 그리고 필드에서의 모습을 전반기 내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행복감을 전반기 동안 느낄 수가 있었고 플로코 선수 뭐 아까 우리가 안우진도 얘기했고 패디 선수 이야기했지만은 뭐 톱3 안에 들 정도로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줬고 아마 전반기 때 그 플로코 선수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LG 트윈스의 성적이 승률 9할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면은 이기는 거였어요 느낌상.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어스틴 그리고 플로코 외국인 농사 정말 대성공이었는데 그래도 남은 숙제는 있습니다. 뭘까요? 케이시 켈리 선수가 전반기 때 살짝 별로였습니다. 당연히 켈리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작년에 보여줬던 켈리 모습을 후반기 때만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LG 트윈스의 외국인 농사는 풍년이다. 대성공이다.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 선발은 물론 타격에서 이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타격 20위 안에 5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갖췄다는 게 이제 선두 유지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선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뛰어갈 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상대팀의 투수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스트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거죠. 하위 타선에 가면은 좀 쉬운 타자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박혜민 선수가 8번 타자, 9번 타자에 배치되어 있고 또 홍창기 선수가 전반기 때 엄청났거든요. 경기 틀면은 일단 홍창기는 뭐 안타 치고 나가는 모습, 경기당 한 2개씩 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1번 타자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LG 공격에서 치명적인 좀 아쉬웠던 부분이 2루 포지션이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이제 서건창 선수 위주로 그 2루 포지션이 운영이 되다가 신민재 선수가 대주자 느낌으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주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그동안 좀 그 아쉬웠던 부분들 외국인 타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루수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전반기 1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네, 신바람 LG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키움입니다. 이 팀에는 딱 두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이정후 선수와 안우진 선수입니다. 팀 성적은 좀 기대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먼저 이정후 선수는 초반에 부진했지만 결국 올라오네요. 이런 말이 있죠. 뭐 연예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게 이정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시즌 초반에도 4월 한 달 동안 좀 힘들었었을 때 뭐 스윙폼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외쳤거든요. 연예인과 이정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더 올라갈 거고요. 저는 뭐 부상만 없으면은 뭐 이정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때 저는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안우진은 뭐 지금 뭐 KBO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외국인 포함해서 뭐 KBO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안우진입니다. 아까 우리가 패디 이야기하면서 이 선수가 왜 KBO 리그에서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성적은 팀 성적은 네. 쇼킹 그 자체. 녹화하는 시점에서 쇼킹이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9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정규 시즌 우승팀으로 저희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키움 히어로즈가 우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네, 키움 팬들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전반기였습니다. 키움은. 키움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롯데로 이어갑니다. 자꾸만 뭐가 달라졌다 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가요? 롯데의 문제는 말이죠. 문제? 4월 달, 5월 달에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8월, 9월에 달라진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즌 초반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 나균환 선수가 거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수비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일단 유강남 선수를 영입하면서 물론 유강남 선수의 공격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포수 포지션에 좀 안정감이 들었고 노진혁 선수 영입을 하게 되면서 유격수도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FA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선수들 중에서 윤동희 선수라든지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황성빈 선수도 중간중간에 또 팀에 좋은 역할,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고승민 선수가 아쉽게 부상은 당했지만은 그래도 부상 당하기 전까지 좋은 활약 보여줬고 또 주장 안치홍 선수도 팀의 리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위권으로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달라졌습니다. 주춤 살짝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나균환 선수가 어느 정도 좀 간파당한 느낌이 좀 들고요. 타격 20위 안에 롯데 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롯데를 보면 에너지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마시고 내일 쓸 힘을 오늘 다 쏟아부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세부 기록을 보면은요, 이 팀이 왜 중위권에 있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좀 업앤다운이 좀 있었고요. 렉스 선수가 결국에는 또 교체되기도 했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그래도 저는 기대 이상의 전반기를 보냈다. 저는 올 시즌 솔직히 롯데 자이언츠 가을 야구는 어렵다라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적만 들여다보면은 디테일한 기록들을 들여다보면은 한 8위, 9위 정도 해야 될 성적들이거든요. 내용이. 그 뜻은 또 보이지 않게 선수들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들을 그래도 잘 풀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을 야구 가능성은 롯데 자이언츠는 우리 메인 PD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직도 물음표다. 공격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공격이 살아나야 되고. 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성민규 단장이 이제 외국인 타자를 교체를 했거든요. 공격적으로 뭔가 좀 시원하게 롯데하면은 또 노피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화끈한 야구였는데 서튼 감독이 번트를 너무 좋아하세요. 자꾸 스몰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후반기 때 진짜 롯데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공격이 좀 살아나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디펜딩 챔피언 SSG입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하거든요. 최근 이슈가 너무 많아요. 김광현 선수 그리고 2군 단체 가혹행위까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순위는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 LG 트윈스와 전반기 동안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고 그리고 3위인 두산 베어스하고도 경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성적은 괜찮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전반기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선발 로테이션이 많이 안 좋아졌고 불펜은 좀 좋아졌는데 오원석 선수라든지 박종훈 선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전반기를 보내서 선발이 좀 안정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이제 퓨처스리그 2군 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이게 예전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김원영 감독이 구단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긴 했어요 팬들에게.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1군 감독이 2군까지 선수들을 다 챙기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단 자체로도 뭔가 좀 이번에 뿌리를 뽑을 수 있게끔 액션이 나와야 된다. 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팀 내부 사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요. 다행히도 올스타 브레이크가 SSG에게 최고의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팀 내부 사정도 좀 수습하고 현재 부상으로 빠진 최정 선수,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레제 선수가 이제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 빠져나갔는데 휴식기 이후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네, 에리디아 선수는 성공적인 외국인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문학구장에 딱 맞는 공격형 스타일의 타자를 데리고 왔는데 개인적인 그런 시민권 문제 때문에 출국했지만은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곧 합류할 것 같고 최정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지니까 후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후반기 때 저는 뭐 작년처럼 뭐 정규 시즌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그렇게 내려올 정도의 팀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추신수 선수도 최근에 활약 나쁘지 않고 한유섬 선수가 전반기 때 너무 아쉬웠거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예비 FA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전반기 때 다 안 좋았어요. 박종훈 선수도 그렇고 한유섬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선수들이 조금 후반기 때는 분발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전반기에 막바지 힘을 내고 있는 기아입니다. 기아의 5연승 질주 후반기에 더 많은 팬들이 찾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부상당했던 선수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 돌아왔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 없이 기아 타이거즈가 거의 뭐 전반기 대부분을 치렀거든요. 나성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나성범 선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타이거즈 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야, 나성범이 이래서 대형 계약을 맺었구나. 예, 그래서 나성범 선수 없는 상황에서 전반기 대부분을 치렀던 게 컸고요. 또 비슷한 컴백 시기에 이제 또 최원준 선수가 제대를 하면서 또 팀에 합류를 했고 심재학 단장이 좀 어려운 시기에 기아 타이거즈를 맡게 되셨는데 상황 정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김태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승까지 갔는데 부상자들의 리턴 그리고 김태군 트레이드, 최원준의 제대 뭐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대만 리그를 소위 씹고 왔던 마리오 산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전반기 때 메디나 선수도 실망 그 자체였고요. 그리고 앤더슨 선수도 뭐 좋았던 경기도 있는데 좀 꾸준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기아 타이거스가 외국인 선발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파노니 선수를 재영입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마리오 산체스가 왔는데 구종도 다양하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만에서 잘하고 있다 왔기 때문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데뷔전만큼은 성공적인 데뷔전이었고 동시에 또 파노니 선수도 복귀하고 난 이후에 첫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오 산체스 선수 투구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키킹 동작 문제 제기받았고 견제 동작 문제까지 제기당했습니다. 이런 변칙 투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워낙 일반적이라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좀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해하는 규정으로 봤었을 때는 좀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피칭을 못한다고 하면은 크게 산체스 선수에게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적응하면 되니까. 기대의 기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프로야구는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방송일인 오늘까지 휴식기를 갖고 내일 다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김 위원께서 예상하시는 이 2023 프로야구 후반기 예상 순위가 궁금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일단 뭐 예상은 뭐 재미로 하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럼요. 네. LG. LG. 네, LG 트윈스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SSC 랜더스. 자, 그리고 이제 3, 4, 5. 세 팀이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너무 재밌거든요. 3개월 뒤에 재밌는 소식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